전차가 잠수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코웃음을 치실 겁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55톤짜리 쇳덩어리가 물에 들어가면 그냥 수장되는 거지. 그게 잠수함이냐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명품 전차도 강을 건널 땐 공병대가 다리를 놓아주길 기다리거나 배를 타고 건너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낡아빠진 상식을 대한민국 육군이 완전히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강 위를 건너는 게 아니라 수심사 미터 깊은 강바닥을 제 발로 굴러서 적의 목덜미를 무는 괴물. 적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비웃고 방심하던 그 순간 차가운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 전장을 뒤집어버린 전설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던 그날 밤 폴란드 동부 국경으로 안내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치지직, 직. 여기는 국경수비대 3초소. 전방 2km 지점, 미확인 기갑부대 식별. 반복한다. 아군이 아니다. 국적 불명의 적 기갑부대 다수 식별. 영하 25도.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오는 이곳은 동유럽의 최전선이자 나토의 동쪽 끝 폴란드 부크강 유역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설원 위로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끝에는 묘하게 비릿한 쇠냄새와 낯선 화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육군 기갑수색대대장 출신이자 현재 폴란드 파견 한국군 K2 전차중대 교관단장을 맡고 있는 강철민 중령입니다. 2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수천 번의 훈련을 거쳤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교범에도 나오지 않는, 그리고 그 어떤 뉴스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그날 밤의 처절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만든 강철의 맹수들이 저 머나먼 타국 땅에서 겪어야 했던 가장 위태롭고도 가장 위대했던 하룻밤의 기록입니다. 시간을 불과 3시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한국군 파견대와 폴란드군 기계화보병여단은 국경 인근에서 연합 야간 기동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검은 표범 10대의 K2 흑표 전차가 설원 위에 웅장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1500마력의 심장이 내뿜는 거친 배기음이 대지를 울리고 있었고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주변의 눈을 순식간에 녹이며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차장 해치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던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의 추위는 한국의 전방 고지에서 겪던 추위와는 질감부터가 달랐습니다. 뼛속의 골수까지 천천히 얼려버리는 듯한 묵직하고 불길한 냉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설원을 날아다니던 까마귀 떼가 울음을 멈추고 숲 반대편으로 급하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차의 규칙적인 엔진 진동과는 묘하게 다른 아주 불쾌하고 둔탁한 진동이 지면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땅속에서 몸을 뒤척이는 듯한 느낌. 20년 군 생활 동안 발달한 제촉이 미친 듯이 경고등을 울렸습니다. 박 상사, 엔진 꺼. 당장. 제 고함에 조종수가 황급히 시동을 껐습니다. K2 흑표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자 훈련장에는 숨막히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 소리는 더욱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궤도 소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중장비가 눈을 지식이며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쾅!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국경 너머의 하늘이 시뻘건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단순한 조명탄이나 훈련용 포금탄이 아니었습니다. 지면이 통째로 뒤집히고 전차의 55톤짜리 차체가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충격파였습니다. 폭발의 섬광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강 건너편 국경과 맞닿아 있는 평화로운 마을 볼라가 불타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가리고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민간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있어요. 제발. 그 절규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 그것도 명백한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실. 보고하라. 무슨 상황이야? 제가 다급하게 무전을 날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황한 폴란드군 연락장교의 떨리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강 중령님, 기습입니다. 국경수비대가 뚫렸습니다. 놈들이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정규군이 아닙니다. 깃발이 없습니다. 적의 정체는 바로 레드 스콜피온. 최근 동유럽 국경지대의 혼란을 틈타 세력을 키운 악명 높은 무장 용병 집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설 용병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특정 국가의 사주를 받고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냥개들. 놈들은 돈만 주면 살인, 방화, 납치 등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인간 말종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용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확인한 놈들의 장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마을 입구를 막아서고 있는 전차들. 둥그스름한 포탑에 덕지덕지 붙은 반응장갑. 저건 러시아제 T-72 계열 전차들이었습니다. 일개 용병 집단이 정규군 주력 전차를 몰고 국경을 넘었다? 이건 명백한 침략 행위이자 고도로 계산된 도발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뻔했습니다. 나토의 최전방인 이곳을 타격하여 동부 전선의 긴장감을 높이고 무엇보다 한국산 K2 전차가 배치된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K방산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한국놈들 전차? 그거 비싼 장난감일 뿐이야. 실전에서는 고철 덩어리지. 놈들은 전 세계에 그렇게 선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명품 무기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더러운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전차장 조준경으로 마을 입구를 확인했습니다. 놈들은 치밀했습니다. 아주 교활했습니다. 부크강을 건너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볼라대교. 길이 200m의 그 다리 입구를 놈들의 전차 4대가 철통같이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절망적인 것은 다리 교각과 난간 곳곳에 시뻘건 다이너마이트 뭉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질극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50여 명을 마을 회관에 몰아넣고 우리 군이 진입하려 하면 다리를 끊고 주민들을 학살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광장에 설치된 대형 확성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들리나? 거기 강 건너편의 한국군 겁쟁이들, 그리고 폴란드 얼간이들, 놈들의 우두머리, 보리스였습니다. 잔혹하기로 소문난 놈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날씨가 춥지. 우린 따뜻한 마을 회관에서 보드카를 마시며 파티를 하느라 바쁜데 말이야. 크크크. 놈의 저질스러운 농담 뒤로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차 안에서 포수 김상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으로 포수 조준판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개자식들이. 군인도 아닌 놈들이 민간인을 건드려. 저게 사람이냐? 제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당장이라도 120mm 주포를 놈들의 아가리에 쑤셔받고 싶었지만 저는 지휘관으로서 냉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포를 쏘면 마을 회관의 주민들이 다칩니다. 다리로 진입하면 다리가 폭파됩니다. 우리는 강 건너편에서 손가락만 빨며 우리 국민이 만든 전차를 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맛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보리스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못 오겠나? 그 잘난 한국산 전차는 다리 없으면 강도 못 건너나 보지. 소문으로는 뭐 대단한 기술이 있다더니 그냥 비싼 깡통이었군. 놈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부크강. 폭 200m, 수심 4m가 넘는 이 강은 전차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천연의 해자였습니다. 일반적인 전차라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엔진 흡기구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 시동이 꺼지고 승무원들은 차가운 물속에 수장될 깊이였으니까요. 놈들은 우리가 절대 강을 건너오지 못할 것이라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철수할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딱 1시간 주겠다. 그 안에 너희 한국군이 전차를 버리고 철수하지 않으면 10분에 1명씩 인질들 목을 베어 강물에 띄워보내주마. 너희 조국으로 보내는 선물로 말이야. 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폴란드군 지휘부는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교전 수칙을 준수하라, 섣불리 대응하지 마라,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앵무새 같은 명령만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주민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차는 겁쟁이가 타는 고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저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으로 지도를 펼쳤습니다. 다리가 아닌 곳, 적들이 전혀 경계하지 않는 곳, 제 눈이 지도상의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마을 남쪽 2km 지점. 지도상에 도하 불가 위험지역이라고 시뻘건 X표가 쳐져 있는 곳, 바로 현지인들도 접근을 꺼린다는 유령의 늪지대였습니다. 수심 4.5m, 바닥은 알 수 없는 진흙펄. 그 누구도, 그 어떤 미친 지휘관도 전차를 몰고 그곳을 건널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K2 흑표라면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천재들이 머리를 쥐어짜며 만든 이 괴물 같은 전차라면 가능했습니다. 아니, 가능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0대의 흑표 전차에 탑승해 있는 우리 대원들에게, 그리고 저강 건너편의 오만한 적들에게 들리지 않을 독백을 씹어뱉었습니다. 모리스, 너무 짖지 마라. 목 아플라. 내 놈들은 한국군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가 갈 때는 내 놈들이 닦아놓은 편한 길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내 놈들이 상상조차 못한 지옥의 길을 뚫고 간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전 중대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중대, 엔진 시동. 목표 지점은 다리가 아니다. 남쪽 유령의 늪으로 이동한다. 오늘 밤 우리는 땅 위를 달리는 호랑이가 아니라 강바닥을 기어가는 악어가 된다.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인터컴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두려움 반, 그리고 지휘관에 대한 믿음 반. 이제 전 세계 전차 전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쿵, 쿵. 1500마력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를 때리는 칠흑 같은 밤입니다. 우리 10대의 K2 흑표 전차 중대는 국경의 주도로를 벗어나 날카로운 가시덤불과 잡목이 우거진 비포장 숲길을 뚫고 남쪽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라이트를 끈 채 오직 열상 잔망경의 녹색 화면에만 의존해 달리는 무등화 기동. 이것은 마치 눈을 감고 벼랑 끝을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나무뿌리에 궤도가 걸려 튕길 때마다 55톤의 차체가 요동쳤고 승무원들의 헬멧이 천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좁은 전차 내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속도를 줄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저 악마, 보리스의 조롱소리가 우리를 미친 듯이 채찍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이, 한국군 대장. 내 목소리 들리나? 벌써 30분이 지났다. 짐 싸고 있나? 아니면 본국에 있는 마누라한테 유서라도 쓰고 있나? 크하하. 놈의 목소리는 우리 군의 암호화된 무전 주파수를 해킹해 헬멧 속 인이어까지 파고들어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끈적하고 비릿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조종간을 잡은 손에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가죽 장갑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다려라.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둬라. 내 놈의 그 더러운 혀를 뽑아버리기 전까지는. 단장님,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여긴 길이 아닙니다. 조종수 최하사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평소 겁없기로 유명한 녀석이었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아니 아주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향하는 곳은 현지 폴란드 군조차 훈련 구역에서 제외해버린 금기시된 땅 유령의 늪이었으니까요. 이곳은 과거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을 피해 도망치던 독일군 티거 전차 부대가 진입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늪에 빠져 중대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끈적한 진흙펄, 휘몰아치는 물살, 그리고 썩은 갈대들이 엉켜있는 죽음의 땅. 그곳은 전차들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최대한 단호하고 굵직한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최하사, 길이 없으면 흑표가 밟고 지나가는 곳이 곧 길이다. 나를 믿고 내가 타고 있는 이 녀석을 믿어라. 대한민국 기술자들은 헛똑똑이가 아니다. 이 전차는 늪지대가 아니라 용암이라도 건널 수 있게 만들어졌다. 사실 저 역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식은땀이 전투복 등판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보가 틀렸다면? 만약 늪이 예상보다 깊다면? 내 명령 하나에 부하 30명과 대한민국 최신의 전차 10대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차가운 늪바닥 진흙 속에 생매장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휘관의 고독한 결단.
그 무게가 천근만근 어깨를 짓눌렀지만 저는 결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이 흔들리는 순간 부대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폴란드군 연락장교 얀 대위의 다급한 비명이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강 중령님, 제발 멈추십시오. 미쳤습니까? 거긴 자살 행위입니다. 수심이 4m가 넘어요. 스노클통 기관을 달아도 위험합니다. 차라리 상부에 항공 지원을 요청하세요. 제발. 얀 대위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했고 말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항공 지원을 요청하면 나토 사령부의 승인을 거쳐 전투기가 뜨기까지 최소 2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마을 주민들은 보리스의 칼날 아래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놈은 빈말을 할 작자가 아니었습니다. 얀 대위, 잘 들어라. 이건 부탁이 아니다. 명령이다.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살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냥하러 가는 거다. 너희 폴란드 국민을 죄 없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내 부하들의 목숨을 걸었다. 훈수는 필요 없다. 지금 당장 특수부대 그롬에게 연락해서 마을 뒷산으로 침투할 양동작전 준비나 시켜라. 실패하면 내가 옷 벗는다. 아니, 죽어서 갚겠다. 제 섯을 퍼런 기세의 얀 대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빽빽하던 숲이 끝나고 시야가 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눈앞에 그 악명 높은 유령의 늪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검은 강물 위로 희뿌연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승으로 가는 입구처럼 음산하고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채 말입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비릿한 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폭은 200m, 유속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물살이 강변의 바위를 때리며 내는 철썩거리는 소리가 마치 들어오면 죽는다, 돌아가라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장님, 도착했습니다. 선두 전차에 보고. 전차 10대가 늪지대 강변의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돌아갈 길은 이미 끊겼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해치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 멀리 북쪽 2km 지점, 불타고 있는 마을의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적들은 그곳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겠죠. 우리가 이 늪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전 중대 주목. 제 목소리가 무전망을 통해 30명의 대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잠수 모드로 전환한다. 스노클 통기관 장착 실시. 시간은 5분 준다. 실수하면 죽는다. 동작 봐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승무원들이 전차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영하 25도의 살인적인 추위. 장갑을 낀 손이 둔해질 법도 했지만 대원들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빨랐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 심수 도하 장치를 조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차 포탑 뒤에 적재되어 있던 거대한 강철 원통들을 꺼내 포탑 위의 해치에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4.1m, 아파트 2층 높이의 이 거대한 굴뚝은 전차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도 엔진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매연을 밖으로 배출하며 비상시 승무원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끼릭, 쾅, 끼리릭. 금속과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강변의 정막을 깼습니다. 대원들은 훈련 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나사를 조이고 고무 패킹을 확인했습니다. 이음새에 머리카락 하나만 한 틈이라도 생겨 물이 들어오면 그 즉시 엔진은 정지하고 우리는 강바닥의 관 속의 산채로 갇히게 되니까요. 얼굴이 벌겋게 얼어붙은 탄약수가 떨리는 손으로 실리콘 패드를 꾹꾹 눌러 박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 위해 그리고 이기기 위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3호차 장착 완료. 방수 시리상무. 5호차 장착 완료. 배수 펌프 가동 준비 끝.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적외선 망원경으로 강 건너편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적들의 경계 초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놈들은 이곳을 죽음의 땅이라 여겨 감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습의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단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부중대장 박 상사의 보고. 모든 전차의 포탑 위에 거대한 굴뚝이 하나씩 솟아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웅장했습니다. 이제 흑표는 더 이상 땅 위의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물속을 누비는 강철 잠수함으로 변신을 마쳤습니다. 저는 다시 전차 안으로 들어와 해치를 닫았습니다. 쾅 철커덕.
육중한 해치가 닫히고 잠금 레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밀폐된 전차 내부. 평소보다 훨씬 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엔진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렸고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콧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심해 잠수정을 탄 듯한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기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밖을 볼 수 있는 건 오직 흐릿한 열상 잔망경 하나뿐입니다. 전중대, 최종 점검, 엔진 공기 흡입구 전환, 배수 펌프 오토모드, 폭우 마개 확인, 체크리스트를 읊어 내려가는 대원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물속으로 55톤짜리 쇳덩이를 몰고 들어간다니.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교범해도 비상시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기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기갑부대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훈련을 받아왔고 상식을 뛰어넘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보리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어이 한국군, 50분 남았다. 지금쯤 짐 싸서 도망치고 있겠지? 쫄보 녀석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이 추운 날씨에 수영이라도 할 생각은 아니겠지? 하하. 놈은 우리가 도망쳤다고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놈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계속 짖어라. 더 크게 짖어라.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조종수 최하사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방탄 헬멧 아래로 그의 눈이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하사, 겁나나? 솔직히, 질입니다. 중령님, 물 들어오면 저흰 끝장 아닙니까? 나도 그렇다. 나도 무섭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 전차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님들이 밤새워 피 토하며 만든 거다.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린 대한민국 군인이다. 최하사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이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어 뱃속으로 들어가는 셈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산 명품 맛 좀 보여주시죠. 저는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루비콘 강, 아니 부크강을 건너야 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전중대 주목. 지금부터 우리는 잠수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강바닥을 기어서 놈들의 턱 밑까지 간다. 그리고 물 위로 솟구치는 순간 놈들에게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준다. 살아서 보자. 이상. 1호차부터. 입수. 우웅.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전차가 천천히 진흙 경사면을 내려가 검은 강물 속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출렁. 쏴. 차가운 강물이 전차의 전면 장갑을 덮치고 이내 조종수석의 잔망경을 덮었습니다. 시야가 온통 시퍼런 물빛으로 변하더니 통기관 끝만 남기고 차체 전체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잔망경 화면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꾸르르. 쿵. 끼기기. 엄청난 수압이 차체를 짓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판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차의 궤도가 강바닥의 자갈과 진흙을 밟는 우직근 소리가 뼈에 사무치게 전해졌습니다. 수심 2m, 3m, 4m 진입. 최하사에 보고 소리가 동굴 속처럼 울렸습니다. 이제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건 포탑 위에 달린 통기관 끝부분 고작 30cm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물속에 잠겼습니다. 머리 위로 4m 깊이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완벽한 잠수. 엔진 소리는 물에 막혀 웅웅거리는 둔탁한 진동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현재 수심 4.2m. 엔진 정상. 내부 침수 없음. 전진합니다. 성공입니다. 흑표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바닥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은밀한 침투. 물고기들조차 놀라 도망가는 그 깊은 심연 속에서 10마리의 검은 표범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적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잔망경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수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일렁이는 물결 너머로 저 멀리 놈들의 모닥불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상어가 수면 아래서 사냥감을 올려다보듯이. 거리 200m. 놈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해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발밑, 그 차가운 강물 속에서 10개의 강철 괴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곧 놈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그 쾌감을 상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자, 기다려라 보리스. 이제 곧 내 놈의 파티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들이닥칠 테니까. 꾸르르, 쿵, 끼기기.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을 긁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 K2 흑표 전차 10대가 수심 4.5m의 차가운 부크강 바닥을 기어가며 내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비명소리입니다. 전차 내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진동만이 강철 벽을 타고 들어와 뼈를 울렸습니다. 잔망경 렌즈 너머로는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말 그대로 완벽한 암흑. 칠흑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겁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계기판에서 깜빡이는 붉은색, 녹색 LED 불빛만이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현재 수심 4.8m, 유속 3노트, 엔진 출력 정상, 내부 기압 유지 중, 조종수 최하사의 보고 소리가 인터컴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씩씩했을 목소리가 지금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나직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 머리 위로는 수천 톤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음새 고무 패킹 하나라도 터진다면, 만약 강바닥의 진흙 구덩이에 궤도가 빠져 헛돈다면 그 즉시 엔진은 꺼지고 우리는 이 차가운 강철관 속에 갇혀 영원히 수장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공포는 폐쇄공포증을 모르는 베테랑들조차 숨을 턱 막히게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단장님, 5호차입니다. 궤도가 자꾸 미끄러집니다. 바닥이 생각보다 무릅니다. 통신망으로 5호차 전차장에 다급한 목소리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령의 늪이라는 이름이 허투루 붙은 게 아니었습니다. 강바닥은 단단한 자갈과 끈적한 펄이 뒤섞인 최악의 지형이었습니다. 한 번 빠지면 55톤의 중량 때문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개미지옥. 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RPM 올리지 마. 궤도가 헛돌면 더 파고든다. 저단 기어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밟아. 흑표의 접지력을 믿어라. 이 녀석 발바닥은 늪지대에서도 춤을 추게 설계됐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5호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전진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K2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산악과 논두렁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한 그 정교한 서스펜션과 광폭 궤도가 2억 마일리 폴란드의 늪지대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0분 같은 1분을 견디며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고 물밑으로 접근하는 악어떼처럼. 지상의 적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절대 건널 수 없다며 비웃었던 그 죽음의 강물 속에서 대한민국의 강철 맹수들이 눈을 번뜩이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장님, 열상 잔망경에 반응이 잡힙니다. 수면 위, 불빛입니다. 포수 김상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즉시 전차장용 잔망경을 돌려 수면 위를 관측했습니다. 탁한 강물 너머로 일렁이는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거리 150m. 드디어 놈들의 본거지 마을 광장 앞 강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잔망경의 배율을 높였습니다. 물결에 굴절되어 흐릿했지만 놈들의 모습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용병들, 그들 뒤로 보이는 마을 회관, 그리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보초들. 놈들은 총을 어깨에 매지도 않고 바닥에 던져둔 채 보드카 병을 들고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놈들, 겁쟁이라니까. 벌써 짐 싸서 도망갔을걸. 이따가 인질들 데리고 강물에 낚시나 할까? 하하. 놈들의 대화 소리가 물을 타고 웅웅거리며 전차 외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방심. 완벽한 방심이었습니다. 저 오만하고 나태한 모습이 잠시 후 공포와 경악으로 바뀔 것을 생각하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손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한 시간까지 30초 전. 저는 통신기의 주파수를 폴란드 특수부대 그롬의 채널로 맞췄습니다. 여기는 흑표원. 썬더 들리나? 위치는? 치직. 잠시 후 잡음 섞인 하지만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썬더.
흑표원, 당신들 미쳤군요. 진짜로 강바닥을 기어서 온 겁니까? 폴란드 최정예 특수부대 그롬의 팀장 미하일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뒷산 숲속에 매복한 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유령이 따로 없군요. 우리는 진입 준비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 즉시 타격 들어갑니다. 좋아. 썬더. 우리가 놈들의 시선을 끌면 귀관들은 인질부터 확보해라. 단 한 명도 다치게 해선 안 된다. 라저. 보드카에 취한 놈들 따위 10초면 정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단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망치와 모루. 우리가 강물에서 솟구쳐 올라 망치가 되어 놈들을 때리면 그롬 부대가 모루가 되어 놈들을 받아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숨막히는 물속을 벗어나 놈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뿐입니다. 전중대 주목. 제 목소리가 10대 전차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원들의 긴장된 호흡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기 아가리 바로 밑에 와 있다. 지금부터 부상 시퀀스로 전환한다. 통기관 퍼지 준비. 주포 고폭탄 장전. 철커궁. 자동 장전 장치가 묵직한 고폭탄을 약실에 밀어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는 강가에 있는 적의 경계 초소와 장갑차다. 물 밖으로 나가는 즉시 초탄 발사한다. 놈들이 엄마 소리도 못 지르게 아주 박살을 내버려라. 저는 잔망경을 통해 다시 한번 놈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보리스가 모닥불 앞에서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보리스. 그게 내 놈의 마지막 파티니까. 단장님, 부상 준비 완료. 배수 펌프 최대 출력. 엔진 RPM 상승. 우웅. 물속에서 억눌려 있던 1500마력의 엔진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요동치며 거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전차의 엉덩이가 들썩였습니다. 튀어나가고 싶어 안달이 난 맹수처럼.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3. 조종수 최하사가 기어 레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2. 포수 김상사의 손가락이 격발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1. 저는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전중대. 부상. 밟아. 쿠구구구구. 강바닥을 박차고 10대의 흑표가 일제히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심해의 괴물 크라켄이 수면을 찍고 나오듯이 고요하던 부크 강물이 폭발하듯 갈라지며 검은색 위장 도색을 한 강철의 야수들이 하얀 물보라와 함께 세상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놈들의 눈앞에 죽음이 도래했습니다. 수심 1.5m. 수면 돌파 5초 전. 조종수 최하사에 보고 소리가 좁은 전차 내부를 울렸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1500마력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잔망경 너머로는 여전히 시커먼 강물만이 보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 불과 1m 위에 승리에 도취해 흥청거리는 적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중대. 충격 대비. 우리가 놈들의 악몽이 된다. 밟아. 쿠구구구구. 강바닥에 찐득한 진흙을 갈아엎으며 흑표의 궤도가 미친 듯이 회전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55톤의 거체들이 일제히 강둑의 가파른 경사면을 치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요하던 부크 강물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갈라졌습니다. 쾅! 밤하늘로 수십 미터 높이의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마치 깊은 심연 속에 잠들었던 전설 속의 해룡이 승천하듯 10대의 K2 흑표 전차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세상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포신에 고여있던 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도 전 흑표의 120mm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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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 같은 포성이 강변을 뒤흔들었습니다. 강가 초소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용병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흑표 1호차의 고폭탄이 초소를 정통으로 때렸고 모래주머니로 쌓은 진지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파편과 흙먼지가 용병들을 덮쳤습니다. 놈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자빠지며 기어 도망쳤습니다. 전중대 기동관 사격 멈추지 마라 밀어붙여. 우웅. 강둑을 넘어선 10대의 흑표가 엔진을 포효하며 마을 입구 광장으로 쇄도했습니다. 온몸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달려드는 검은 맹수들. 그 모습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사신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보드카에 취해 있던 놈들은 눈앞에 나타난 강철 괴물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전차다, 한국 전차다, 저게 어떻게 강을 건너와. 다리는 그대로인데 날아온 거야. 놈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심사 미터의 강을 잠수해서 건너오다니 그건 군사교범에도 없는 유령 같은 전술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적들은 허공에 대고 소총을 난사하거나 무기를 버리고 우왕좌왕했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파티를 즐기던 적장 보리스가 기겁하며 난간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미친 새끼들 물속으로 왔다고 막아 전 병력 강가로 집중해 RPG 가져와. 보리스가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놈들의 시선이 온통 강가에서 튀어나온 우리 흑표 전차들에게 쏠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썬더. 흑표가 망치질을 시작했군. 이제 모루가 덮칠 차례다. 이니어를 통해 들려온 폴란드 특수부대 팀장 미하일 소령의 차가운 목소리. 지금이다 쓸어버려. 어떻게 들어온 거야. 마을 뒤쪽은 절벽인데. 보리스가 뒤를 돌아보며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마을 뒷산 숲속의 어둠이 찢어졌습니다. 슈슉 퍽퍽.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 소총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지붕 위에서 우리 전차를 향해 RPG 로켓을 조준하던 사수들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숲속 그림자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전사들이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최정예 특수부대 그롬. 사실 궁금하셨을 겁니다. 전차가 강바닥을 기어오는 동안 이들은 어떻게 저 험한 절벽 지형을 넘어 마을 뒤편까지 침투했을까요? 그들은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들은 25,000피트 상공 성층권의 가장자리에서 수송기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할로 점프 고고도 강하 저고도 개방.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높이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유낙하하다가 땅에 닿기 직전 낙하산을 펴는 목숨을 건 침투 후 우리가 심연의 맹수였다면 그들은 하늘의 유령이었습니다. 와장창 탕탕. 마을 회관 2층 유리창이 동시에 깨지며 그롬 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진입했습니다. 섬광탄이 터지며 백색의 빛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롬이다 엎드려. 건물 안에서 짧고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인질들을 감시하던 용병들이 눈을 뜨기도 전에 미간에 구멍이 뚫려 쓰러졌습니다. 특수부대의 진압작전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신속했습니다. 저는 전차장 조준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발사고가 나면, 혹시라도 인질이 다치면 이 모든 작전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롬은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불과 3분, 무전기에서 미하일 소령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썬더 1층, 2층 클리어, 인질 50명 전원 확보 부상자 없음. 현재 건물 뒷문으로 인질들 대피 중 숲속 안전지대로 이동합니다. 화면 속에서 겁에 질린 마을 주민들이 그롬 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마을 뒷산으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들이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제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됐다. 이제 족쇄는 풀렸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간인 피해 걱정 때문에 참아왔던 그 막강한 화력을 마음껏 쏟아부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보리스는 완전히 멘탈이 나갔습니다. 앞에는 탱크, 뒤에는 특수부대, 그리고 믿었던 인질 방패는 사라졌습니다. 으아악, 안 돼. 내 부대가, 내 계획이. 보리스는 반쯤 미쳐서 권총을 꺼내 우리 전차를 향해 쏘아댔습니다. 물론 9mm 총알 따위가 흑표의 복합 장갑에 흠집이라도 낼 리 없었죠. 팅팅. 총알이 튕겨나가는 소리가 오히려 처량하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해치를 열고 상반신을 내밀었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저는 겁에 질린 보리스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보리스, 파티는 끝났다. 인질은 없다. 항복해라. 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기는 완전히 잡았습니다. 적의 보병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인질들은 안전합니다. 이제 남은 건 저 악마 같은 놈을 끌어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적인 육감촉이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너무 쉽다. 이상할 정도로 쉽다. 다리를 막고 있던 놈들의 전차는 고작 T-72 구형 사대뿐이었다. 저 교활한 보리스가 고작 이 정도 전력으로 나토 국경을 넘었을 리가 없다. 그때 놈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흐흐, 크하하, 끝났다고. 한국놈, 내 놈들이 이긴 줄 알지. 인질이 없다고.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제 눈치 볼 것 없이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보리스가 피 묻은 손으로 품속에서
붉은색 신호탄을 꺼내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함정이다. 전원 전투 배치. 제가 소리치는 순간 피우 웅펑. 붉은 섬광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 신호와 동시에 마을 북쪽의 낡은 대형 곡물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폭파되듯 날아갔습니다. 쾅! 그리고 그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묵직하고 기분 나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지면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먼지가 걷히자 드러난 것은 다리에 있던 깡통 전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보리스가 숨겨두었던 진짜 이빨이었습니다. 저건 젠장 T-72가 아닙니다. 신형입니다. 포수 김상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고 안에서 납작하고 날카로운 포탑을 가진 전차 8대가 튀어나왔습니다. 반응장갑으로 빈틈없이 도배된 포탑 헌터킬러 기능을 갖춘 최신형 조준경 그리고 125mm 활간포, 러시아제 최신형 주력 전차 T-90M 프롤이 돌파였습니다. 제기랄 다리에 있던 건 미끼였어. 진짜 주력은 여기 숨어 있었군. 보리스는 우리가 강을 건너거나 다리를 뚫고 마을로 진입하면 이 좁은 광장에 가둬놓고 몰살시키기 위해 최정예 전차 부대를 매복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30방향적 전차 8대 식별거리 300m, 90방향 옥상 대전차 미사일 사수 다수 식별.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앞에는 T-90M 8대, 좌우 건물 옥상에는 RPG와 코넷 미사일로 무장한 사수들, 그리고 우리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차가운 부크강. 우리는 완벽한 킬존 한복판에 제 발로 걸어들어온 꼴이 되었습니다. 보리스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환영한다. 한국 쥐새끼들 인질도 없으니 이제 화끈하게 놀아보자고. 여기가 너희 무덤이다. 쏴라. 전부 녹여버려. 쉬익. 옥상에서 대전차 미사일들이 하얀 연기를 뿜으며 우리 전차의 얇은 상부 장갑을 노리고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T-90M의 포구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쾅! 선두에 있던 3호차의 반응장갑이 터지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3호차 피격 피해 보고해. 반응장갑 작동 관통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사격 통제 장치 오류 조준이 안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이 좁은 마을 광장에서 8대의 적 최신형 전차와 전면전을 벌인다면 승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난타전이 벌어지면 우리도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인질이라는 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저놈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적 전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창고 바로 뒤편. 그곳에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난방을 위해 비축해둔 대형 중유 저장 탱크였습니다. 수백 톤의 끈적한 기름이 들어있는 거대한 통. 순간 제 머릿속에서 전율 같은 작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차전의 상식을 깨는 도박. 놈들은 최첨단 센서로 무장한 T-90M이지만 그 눈이 검은 기름에 뒤덮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끈적한 액체가 작은 불씨라도 만난다면 저것은 단순한 기름통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을 위한 거대한 화형식 장작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피가 터질 듯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전중대. 적 전차를 쏘는 게 아니다. 잘 들어라. 인질은 안전하다. 이제 눈치 볼 것 없다. 12시 방향. 저 뒤에 있는 유류 탱크. 탱크의 다리를 노려. 놈들에게 검은 비를 내려라. 일단 놈들을 기름으로 흠뻑 적셔버려. 그 다음 우리가 아주 뜨겁게 달궈줄 테니까. 대원들은 제 명령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적 전차가 코앞에서 포를 겨누고 있지만 우리는 더 잔혹하고 확실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만이 흑표가 살고 저 오만한 놈들을 지옥불로 보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명령이다. 쏴. 당장. 전차장 12시 방향. 유류 탱크 지지대. 쏴버려. 쾅. 1호차의 포신에서 뿜어져 나온 고폭탄이 거대한 유류 저장고의 H빔 지지대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끼기기기 쿵. 괴물 같은 금속의 비명소리와 함께 아파트 3층 높이의 거대한 원통형 탱크가 중심을 잃고 적 전차들 머리 위로 기울어졌습니다. 피해. 으악. 보리스의 다급한 비명이 무전을 타고 들려왔지만 중력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쿵. 탱크가 지면에 처박히며 터져나갔고 그 안에서 수백 톤의 검은 액체가 쓰나미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커먼 중유의 파도가 좁은 창고 앞마당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철썩 쏴. 뭐야? 앞이 안 보여. 기름이다. 센서가 먹통입니다. 열상 장비가 안 보입니다. 최신형 T90M 전차들이 검은 기름을 뒤집어 썼습니다. 놈들의 자랑이던 최첨단 소즈나유 조준경과 전차장용 파노라마 사이트가 끈적한 중유에 뒤덮여버렸습니다. 기계화 부대에게 시야 상실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장님이 된 8대적 전차들은 서로 부딪히고 엉키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궤도가 기름 범벅이 된 진흙바닥에서 헛돌며 굉음을 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미끄러질 뿐이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놈들이 진영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이 찰나의 순간, 저는 마이크를 잡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리스, 시원하게 샤워 좀 했나? 이제 몸 좀 말려야지. 전중대, 탄종 교체, 목표는 적 전차 상부, K-STAM-2 한국형 상부 공격 지능탄 장전. 이것은 대한민국 K2 흑표만이 가진 비장의 무기입니다. 적 전차의 두꺼운 전면 장갑을 뚫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박격포처럼 하늘 높이 쏘아 올리면 포탄이 스스로 적을 찾아 가장 약한 정수리 상부 장갑을 내리꽂는 스마트 포탄. 우리는 전 세계 유일의 이 기술을 강철의 비라고 부릅니다. 철컥 윙. 자동 장전 장치가 특유의 기계음을 내며 일반 포탄과는 다르게 생긴 뭉툭한 지능탄을 약실에 밀어 넣었습니다. 포신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60도 고각으로 치솟았습니다. 마치 승리를 기원하는 예포를 쏘려는 듯이. 발사, 통, 통, 통. 일반적인 포성보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열발의 K-STAM-2 포탄이 밤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기름을 뒤집어 쓴 채 허둥지둥하던 적들은 하늘로 날아가는 포탄을 보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딜 쏘는 거냐? 조준도 못하는 거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비웃음은 3초 뒤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슈! 정점 고도에 도달한 포탄들이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작은 낙하산을 펴며 놈들의 머리 위로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에 달린 스마트 센서가 뱅글뱅글 회전하며 바닥에 있는 차가운 기름 속에 뜨거운 엔진 열을 감지했습니다. 표적 획득, 표적 획득, 기계적인 살이. 낙하산이 끊어지고 자기단조탄 EFP 탄두가 초속 2000m의 속도로 적 전차의 포탑 상부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쾅, 콰광, 콰, 으악, 위다, 위에서 떨어진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T90M의 얇은 상부 장갑은 종잇장처럼 뚫려나갔습니다. 관통된 내부의 탄약고가 유폭을 일으키며 적 전차의 포탑들이 샴페인 뚜껑처럼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폭발의 엄청난 고열이 바닥에 흥건하게 깔려있던 중유와 유증기에 닿는 순간 화르르륵 쾅! 거대한 화염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창고 앞마당 전체가 순식간에 섭씨 1000도가 넘는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불이다. 끄악! 뜨거워! 기름을 뒤집어 쓴 적 전차들은 말 그대로 불타는 관이 되었습니다. 엔진 흡기구로 화염이 빨려 들어가며 엔진이 녹아내렸고 밖으로 뛰쳐나오려던 용병들은 불길에 휩싸여 춤을 추듯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전차전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심판이자 화공의 예술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기둥을 배경으로 10대의 K2 흑표 전차가 유유히 전진했습니다. 열상 화면 속에서 적들의 생체 신호와 장비 신호가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 종료. 적 기갑 세력 침묵. 모리스. 따뜻한가? 이게 바로 한국식 찜질이다. 지옥 같던 화염 속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뒤쪽에 있어 직격을 피한 보리스의 지휘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놈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주포는 고개를 숙였고 궤도는 녹아내린 아스팔트와 기름에 엉겨붙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놈은 해치를 열고 하얀 손수건, 아니 입고 있던 흰 속옷을 흔들며 기어나왔습니다. 얼굴은 그 흐름으로 새카맣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였습니다. 항복한다. 쏘지마. 제발 쏘지마. 악마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구걸하는 비겁한 패배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전차장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매캐한 기름 타는 냄새와 승리의 열기가 밤 공기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적의 잔에 앞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는 10대의 흑표.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살아남은 적들은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뒷산 숲속에서 지켜보던
폴란드 특수부대 그롬의 미하일 소령이 무전을 보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경악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맙소사, 단장님, 이게 당신들이 말한 사냥입니까? 이건 재앙 수준이군요. T-90M 부대를 5분 만에 삭제하다니. 나토 사령부가 이 영상을 보면 기절할 겁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요. 우리는 그저 불장난을 좀 했을 뿐이요. 아, 그리고 소령. 인질들은 걱정 마십시오. 털끝 하나 안 다쳤습니다. 아이들이 당신들 전차를 보고 트랜스포머라고 하더군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들의 지원군일까요? 아니면 레이더 경보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미확인 항공기 접근. 거리 5km. 고속 접근 중. 저는 다시 해치 속으로 몸을 숨기며 대공 기관총을 잡았습니다. 전중대 대공 경계. 아직 파티 안 끝났다. 상황 종료. 전중대 피해 보고하라. 1호차 이상 무. 3호차 반응 장갑 2개 소실 외 이상 무. 마을 광장은 그야말로 불타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기름을 뒤집어 쓰고 화염에 휩싸인 T-90M 전차들이 내뿜는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매캐한 유황 냄새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불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횃불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전멸. 8대의 최신형적 전차가 단 5분 만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적장 보리스는 그을음 범벅이 된 채 폴란드 특수부대 그롬 대원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이건 사기야. 탱크가 어떡해. 미사일이 위에서 떨어져. 놈은 너키나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최강의 무기들이 한국산 전차의 지능탄 한 방의 뚜껑이 따여버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해치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승리의 맛. 짜릿했습니다. 멀리 숲속 안전지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인질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폴란드 만세! 그 함성을 듣는 순간 20년 군 생활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신은 아직 우리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투두두두두두. 승리의 함성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던 그 소리. 처음에는 그저 바람소리이거나 멀리서 들려오는 트럭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공기를 찢어발기는 파열음. 그리고 바닥에 고인 빗물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전차 내부의 레이더 경보 수신 기알 WR가 갑자기 발작하듯 붉은 빛을 토해냈습니다. 경고. 미확인 항공기 접근. 고속 접근. 경고. 레이더 라공 감지. 12시 방향. 고각 15도. 뭐야? 항공기? 나토 공군인가? 포수 김상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군은 아군 식별 코드를 보냅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사격 통제 레이더부터 조사하지 않습니다. 전원 대공 경계. 하늘이다. 하늘을 봐. 제가 고함을 지르는 순간 마을 북쪽 숲의 나무 꼭대기가 거칠게 흔들리더니 검은 연기를 뚫고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지옥의 사냥개처럼 둔탁하고 흉물스러운 실루엣. 2개의 거대한 로터가 돌아가며 일으키는 하강풍이 불타는 전차의 불길마저 짓눌러버렸습니다. 젠장, MI-24 하인드다. 슈퍼 하인드야. 러시아제 공격 헬기 MI-24. 일명 악어. 하늘을 나는 전차라고 불릴 만큼 두꺼운 장갑과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놈이었습니다. 보리스 놈 설마 했는데 공중 지원까지 요청해 둔 것이었습니다. 놈은 마지막 발악으로 이 일대를 초토화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슉! 슉! 헬기의 날개 밑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경고방송도 위협비행도 없었습니다. 놈은 나타나자마자 사리를 드러냈습니다. S8 80mm 로켓포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피해! 상계해! 콰광! 쾅! 광장 바닥이 뒤집혔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튀고 흑표 전차들의 장갑 위로 로켓탄이 장렬했습니다. 팅! 팅! 콰직! 다행히 전차의 전면 장갑은 로켓포를 견뎌냈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롬팀! 인질들이 위험해! 마을 뒷산으로 이동 중이던 인질들과 그롬 대원들이 놈의 공격 범위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인드 헬기는 전차 따위는 무시하고 도망치는 민간인들을 향해 기수 아래 달린
12.7mm 게틀링건을 겨누었습니다. 잔인한 놈들. 자신들의 패배를 분풀이하듯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드르르륵. 게틀링건이 불을 뿜으며 숲의 가장자리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부러지고 흙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인질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롬 대원들이 소총으로 응사해보지만 공격 헬기의 장갑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안 돼. 저들을 막아야 해. 하지만 우리 전차포로는 날아다니는 헬기를 맞추기 힘듭니다. 거리는 2km. 헬기는 시속 300km로 고속 기동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상황. 전차는 헬기의 밥이다라는 전장의 격언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놈들이 상대하는 건 20세기 구형 전차가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 기술의 결정체 K2 흑표입니다. 7호차. 그롬팀 앞으로 이동해. 몸으로 막아. 나머지는 나를 따른다. 오늘 전차로 헬기 잡는 법을 보여준다. 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후미에 있던 7호차가 망설임 없이 숲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우웅. 7호차는 인질들과 헬기 사이로 끼어들며 차체를 돌려 거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타타타타타. 쾅. 헬기의 기관 포탄과 로켓이 7호차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사이드 스커트가 찢겨나갔습니다. 7호차 피격. 으흑. 전차장 부상. 하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뚫리지 않았습니다. 7호차 전차장에 고통 섞인 그러나 결기에 찬 목소리.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5톤의 강철 덩어리가 민간인들의 생명줄이 되어 버티고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려. 내 놈을 산산조각 내주마. 저는 포수 김상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김상사, 대공 교전 모드. 목표는 저 날팔이다. 단장님, 헬기가 너무 빠릅니다. 수동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수동으로 하래? 기계를 믿어. 자동 추적 켜. K2 흑표의 사격 통제 장치 FCS에는 전 세계 전차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가진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적을 스스로 인식하고 포신을 자동으로 움직여 끝까지 따라가는 자동 추적 기능. 지상 목표물뿐만 아니라 저공 비행하는 헬기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무서운 눈입니다. 삑삑삑. 김상사가 라곤 버튼을 누르자 사격 통제 모니터에 녹색 사각형이 생기더니 하인드 헬기를 가두었습니다. 헬기가 회피 기동을 하며 좌우로 흔들었지만 흑표의 포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헬기의 움직임을 0.01초의 오차도 없이 따라갔습니다. 기괴할 정도로 정밀한 움직임. 기계가 적의 영혼까지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탄종 변경, 대전차 고폭탄, 신관 모드, 대공 근접 신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직격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놈의 근처에서 터져 수천 개의 파편으로 로터와 엔진을 갈아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전차포를 거대한 산탄 샷건으로 쓰려는 것입니다. 거리 1.8km. 라곤 완료. 조준 끝났습니다. 김상사의 목소리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적 헬기 조종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바닥에 있는 전차들이 도망치기는커녕 포신을 쳐들고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놈이 기술을 돌려 우리에게 로켓을 쏘려는 찰나. 잘 가라 이반. 발사. 쾅. 120mm 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충격파가 광장의 먼지를 날려버렸습니다. 음속의 4배. 눈으로 쫓을 수도 없는 속도로 날아간 고폭탄은 회피하려던 하인드 헬기의 동체 바로 옆 3m 지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나갔나? 아니요. 펑. 허공에서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근접 신관이 작동하며 포탄이 공중 폭발했습니다. 수천 개의 텅스텐 파편이 부채꼴로 퍼지며 헬기의 측면을 덮쳤습니다. 마치 강철의 비가 옆으로 들이치는 것 같았습니다. 끼릭, 콰지직, 메이데이, 메이데이, 엔진 피격, 테일 로터 상실. 놈의 무전이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파편에 맞은 헬기의 꼬리 날개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메인 로터 하나가 부러져 튕겨 나갔습니다. 균형을 잃은 헬기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던 놈이 추락하는 날벌레 꼴이 되었습니다. 한 발 더. 확인 사살. 발사. 쾅. 두 번째 포탄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던 헬기의 동체를 정통으로 관통해버렸습니다. 공중에서 거대한 화염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헬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 불타는 잔해와 함께 숲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쿵!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숲 위로 시커먼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상황 종료. 적의 마지막 히든카드. 공격 헬기마저 흑표의 발톱 아래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와! 잡았다. 헬기를 잡았어. 인질들과 그롬 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전차 안에서도 대원들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단장님, 보셨습니까? 헬기를 떨궜습니다. 탱크로 헬기를 잡았습니다. 김상사는 흥분해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침착해라.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제 입가에도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전차 대 헬기전. 대한민국 기술력은 그 불가능을 일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7호차 상태 보고해. 7호차 전차장입니다. 반응장갑 4개 날아갔고 사이드 스커트 찌그러졌습니다. 조종수가 이마 좀 찢어졌는데 전투 가능합니다. 흑표 맷집 진짜 미쳤습니다. 씩씩한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료를 위해 몸을 던진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지켜준 단단한 기술력.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갑부대 원팀의 힘입니다. 그때 통신망으로 폴란드군 사령부에 다급하면서도 경외감 어린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흑표원, 여기는 사령부. 레이더에서 적기가 사라졌다. 확인 바란다. 정말 전차포로 격추한 건가? 저는 헬기의 잔해가 타오르는 숲을 바라보며 아주 짧고 굵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흑표원. 상황 정리 끝. 하늘 청소 완료했다. 이제 집에 갈 준비하겠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가장 빛난 것은 별이 아니라 지상의 맹수들이 쏘아올린 승리의 불꽃이었습니다. 이로써 레드 스콜피오는 지상과 공중 모든 전력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린 대가는 이렇게나 혹독하고 처참한 법입니다. 상황 종료. 인가. 포수 김상사의 거친 숨소리가 인터컴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마을 광장은 그야말로 흑표가 휩쓸고 간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기름을 뒤집어 쓰고 화염에 휩싸인 T-90M 전차들이 내뿜는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격추된 헬기의 잔해가 숲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전멸. 8대의 최신형적 전차와 공격 헬기가 단 10분 만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차장 해치를 열고 밖을 내다보던 저는 북쪽 국경도로의 지평선 끝에서 꿈틀거리는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딧불이 같았던 불빛들이 하나, 둘, 10, 100 순식간에 늘어나며 어둠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쿠구구구. 아까 T-90M 8대가 낼 수 있는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산이 통째로 움직이는 듯한 지진에 가까운 진동이었습니다. 삐삐삐삐. 전차 내부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진동 감지 센서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고. 대규모 기갑부대 접근. 거리 2km. 초고속 접근 중. 규모. 대대급 이상. 단장님. 레이더 화면이 꽉 찼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조종수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졌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타난 적들은 단순한 용병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선두에는 30mm 기관포를 장착한 BTR-82A 차륜형 장갑차 20대, 그 뒤로 BMP-3 보병 전투차 10대, 그리고 수십 대의 병력 수송 트럭과 신형 자주대 공포까지 완전 무장한 정규군 기계화 대대 병력이었습니다. 놈들의 정체는 바로 클리너 청소부. 용병 작전이 실패하면 투입되어 목격자인 마을 주민들과 우리 한국군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최정예 특수임무부대였습니다. 보리스는 그저 미끼였고 이들이 진짜 사신이었습니다. 끼익 철컥. 검은색으로 도장된 장갑차 부대가 우리 10대의 흑표 전차들을 반원형으로 포위하며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수백 개가 동시에 켜지며 우리를 비췄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광량이었습니다. 장갑차 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무장 병력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복의 부대 마크는 없었지만 그들이 든 AK-12 소총과 최신형 야시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명백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그 거대한 불곰국 정규군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확성기를 들고
장갑차 위로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인상의 중년 남성. 눈빛에는 우리를 벌레 보듯 하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여기는 평화유지군이다. 이 지역의 혼란을 수습하러 왔다. 한국군 지휘관에게 고한다. 너희는 불법 무장단체와 교전하여 민간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지금 즉시 전차에서 내려 무장을 해제하라. 거부하면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전원 사살하겠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무단으로 기계화 부대를 끌고 들어와 놓고는 자신들이 평화유지군이라니. 게다가 우리를 학살범으로 몰아세우다니. 놈들은 이 모든 사태를 한국군의 과잉 대응으로 조작하고 자신들의 개입 증거를 지워버리기 위해 우리를 몰살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단장님, 어떡합니까? 포탄도 이제 없습니다. 박 상사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바탕 전쟁을 치른 직후였습니다. 전차는 긁히고 그을렸으며 승무원들은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남은 탄약은 고폭탄 12발과 기관총탄뿐. 반면 놈들은 쌩쌩한 정규군. 수적으로도 10대 100의 절대적 열세였습니다.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항복하면 우리는 침략자 누명을 쓰고 개죽음을 당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K방사는 끝장납니다. 무엇보다 내 부하들이 목숨 걸고 지킨 이 승리를 저 하이에나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해치 위에 꼿꼿이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놈들의 확성기 소리를 덮어버릴 만큼 큰 목소리로 전차 외부 스피커를 통해 일갈했습니다. 개소리 집어치워라.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우리는 폴란드 정부의 정식 요청을 받고 작전 중이다. 너희야말로 불법 침입자다. 당장 국경 밖으로 꺼지지 않으면 저 뒤에 있는 고철들처럼 만들어주겠다. 제 일갈에 적 지휘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건방진 조센직 놈들. 탄약도 떨어진 주제에 허세는. 전원 사격 준비.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마라. 갈아버려. 철커덕. 윙. 적 장갑차 30대의 30mm 기관 포탑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수백 명의 보병들이 대전차 로켓 발사기를 어깨에 맸습니다. 일촉즉발. 방아쇠 하나만 당겨져도 우린 벌집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전중대. 최후의 전투다. 죽더라도 물어뜯고 죽는다. 포탑 돌려. 기관총 장전. 들이받아. 우웅. 10대의 흑표가 마지막 힘을 짜내 포신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120mm 주포와 놈들의 수백 개 총구가 서로의 미간을 겨누었습니다. 숨막히는 대치. 침 삼키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고요함. 적 지휘관이 비릿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발사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여기는 블랙 이글 1. 그동안 고생 많았다 흑표. 나머지는 형들이 처리한다. 갑자기 우리 통신망으로 낯선 하지만 너무나도 그리웠던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밤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머리 위를 덮쳤습니다. 쿠오, 쾅. 단순한 비행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가 대기를 가를 때 나는 손익붐. 그 엄청난 압력에 적 보병들이 비틀거리고 장갑차의 안테나가 휘청거렸습니다. 뭐야? 어디야? 하늘이다. 적들이 당황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온 두 개의 날카로운 실루엣. 날개 끝에 태극 마크와 폴란드 국기가 선명하게 박힌 대한민국이 만든 경공격기 FA-50GF 파이팅 이글 편대였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우리 전투기들이 형제들인 흑표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격한 것입니다. 여기는 폴란드 공군 제1전술비행단. 국경 침범 세력에게 경고한다. 너희는 현재 나토 영공을 침범했다.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젠장, 공군이다. 대공포 돌려. 적 지휘관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엔 전투기, 땅엔 전차. 완벽한 포위망이 완성되었습니다. 블랙 이글 폭격 개시. KGGB 한국형 유도폭탄 투하. 슈 화광. 쾅. FA-50의 날개 밑에서 스마트 폭탄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유도 키트를 단 폭탄들은 마치 살아있는 매처럼 날아가 적들의 후미에 있는 지휘 차량, 통신 차량, 유류 트럭들만 골라 정밀 타격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적진 후방을 강타했습니다. 끄악! 퇴로가 막혔다. 뒤가 불바다다. 적의 대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놈들의 지휘 체계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중대. 공군이 밥상을 차렸다. 숟가락 얹어.
남은 탄약 다 털어넣어. 기관총으로 갈겨. 짓밟아버려. 우웅. 10대 흑표 전차가 연막을 뚫고 튀어나갔습니다. 탄이 없으면 55톤의 차체로 들이받았습니다. 콰직. 흑표가 적의 BTR 장갑차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자 장갑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습니다. 포탑 위에 K6 중기관총이 불을 뿜으며 도망치는 적 보병들을 쓸어버렸습니다. 두두두두두. 살려줘. 항복. 항복. 적들이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었지만 저는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놈들이 뭐라고 했지?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말라고 했었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침략자에게 자비는 없다. 밀어붙여. 저 국경선 밖으로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 하늘에서는 FA-52 20mm 발칸포로 지상을 긁고 땅에서는 K2 흑표가 유린했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청소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앞에 정규군이라던 놈들의 자존심은 박살났습니다. 적의 기계화 대대는 단 10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타는 잔해와 고철 덩어리만이 그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FA-50 편대가 승리의 윙록 세리머니를 하며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치지직. 수고했다 육군. 술은 너희가 사라. 쿨한 무전 한 통을 남기고 사라지는 공군. 마을 광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완벽한 승리.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위엄이 지배하는 고요였습니다. 잠시 후 마을 어귀로 폴란드 정규군과 나토 평화유지군의 장갑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수많은 방송 차량들이 따라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전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것입니다. 그들의 카메라가 비춘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강가에 도열한 10대의 K2 흑표 전차. 그 흐름과 진흙으로 뒤덮였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실전의 상처를 입은 강철의 영웅들. 그리고 그 앞에 산처럼 쌓인 T-90M, BTR, 공격 헬기의 잔해들. 현장 기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리포팅을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군 한 개 중대가 단 10대의 전차로 정규군 기계화 대대를 전멸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투기 FA-50과의 합동작전은 나토 군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오늘 밤 K방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타는 적의 잔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아주 뼈도 못 추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준 대답이었습니다. 전중대, 엔진 정지, 잠시 휴식. 제 명령이 떨어지자 밤새 전장을 포효하던 10마리의 흑표범들이 비로소 거친 숨을 멈췄습니다. 푸슈슈. 달아올랐던 엔진이 식으며 내뿜는 하얀 증기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북크 강변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붉고 큰 태양이었습니다. 마치 지난밤 우리가 흘린 땀과 적들이 흘린 피를 기억하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전차장 해치 위에 걸터앉아 떨리는 손으로 헬멧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10대의 전차 모두가 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전차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7호차로 향했습니다. 아까 적 헬기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인질들을 지켰던 그 녀석입니다. 가까이서 본 7호차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측면 반응 장갑 블록은 절반이 날아가 흉한 속살을 드러냈고 사이드 스커트는 걸레짝처럼 찢겨 있었습니다. 포탑에는 로켓탄의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온몸에 칼자국이 난 상처투성이 투사 같았습니다. 박 중사, 괜찮나? 제가 묻자 7호차 전차장 박 중사가 해치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마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장갑판을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단장님, 이 녀석 진짜 물건입니다. 헬기 기관포를 맞았는데도 안 뚫렸습니다. 내부 승무원 전원 멀쩡합니다. 그냥 페인트 칠만 좀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아이들이 죽었을 거다. 이 상처는 훈장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야. 그때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전지대로 대피했던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광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이 부서지고 광장이 불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 악마들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한백발의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냄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폴란드식 수프, 주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뜨거운 수프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며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문득 70여 년 전 우리 조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렸었죠.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 유엔군의 탱크를 보며 안도했던 그 마음이 이랬을까요? 단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포수 김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폴란드 아이들이 우리 전차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검댕이 묻은 전차의 궤도를 신기한 듯 만져보고 찢어진 장갑 안에 고사리 같은 손을 대보기도 했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박 중사에게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초콜릿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 중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초콜릿을 받아들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대 마크, 태극기가 그려진 벨크로 패치를 떼어 아이의 가슴에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코리아야. 기억해라, 꼬마야. 아이는 태극기를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서툰 발음으로 따라했습니다. 리아. 땡큐, 꼬리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폴란드 특수부대 그롬의 미하일 소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피 묻은 전투복을 입은 채 제게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전우로서 보내는 최고의 경의였습니다. 강 단장, 오늘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나타난 전차,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강철의 비, 우리 군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을 위해 당신들 목숨을 걸어준 것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형제니까요. 친구가 맞을 때 가만히 있는 건 한국인의 정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차를 믿어줘서 고맙소. 치지직. 여기는 본부. 흑표원 작전 종료를 알린다.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 오늘 저녁은 특식이다. 삼겹살 준비해놨다. 통신망 너머로 들려오는 사령부의 유쾌한 목소리에 대원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긴장이 풀린 병사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자, 집에 가자. 따뜻한 밥 먹으러. 저는 다시 전차 위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K2 흑표가 기분 좋은 진동을 울리며 깨어났습니다. 부르릉 쿵. 상처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일렬로 대형을 갖추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었고 어떤 여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배웅을 받으며 검은 표범들은 다시 숲속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수호신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듯이 저는 마지막으로 포탑 위에 서서 멀어지는 마을과 주민들을 향해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호국영령들을 향해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가장 절도 있고 가장 경건한 자세로. 전중대 우로바. 경례. 필승. 저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총을 들고 밤을 지새우고 누군가는 연구실에서 쪽잠을 자며 더 강한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가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누군가 대한민국을 묶거든 고개를 들어 K2 흑표를 보게 하라.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상 폴란드 국경에서 강철민 중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국군을 응원해 주십시오. 필승.
Hey,